고려 숙종 볼게요. 배경지식은 숙종은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려의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 몰아내고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왕의 숙부였는데 조카 몰아내고 왕이 돼서 숙종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왕이 된 과정은 당시에는 중국에 가서 해명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중국 요나라에 해명해야 되는데 그 임무는 가장 자기가 믿을 만한 신하에게 맡기겠죠.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이 윤관이에요. 그래서 숙종 때 윤관이 굉장히 믿을 만한 신하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왕위 계승에 흠이 있었던 숙종은 이 문벌귀족, 당시에 이제 관리들이었던 문벌귀족은 숙종의 약점을 잡아서 공경에 빠뜨리고 막 이러니까 이 문벌귀족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업적은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한 거예요. 현종 때는 거란이 침입해서 3차 침입 때 귀주대첩으로 이제 거란을 몰아냈죠. 그 이후로 거란은 이제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고, 이제 문종 때 보면은 여진족은 굉장히 빌빌했어요. 원래 여진족이 그 발해의 하층민이었잖아요. 그래서 말갈족이었으니까. 그래서 되게 빌빌빌빌 했어요. 그래서 문종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였어요. 근데 갑자기 숙종 때 여진족이 힘을 발휘하면서 힘이 갑자기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진족을 막기 위해서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했다. 그래서 이걸 외우려면 숙종 때 별무반 편성 어떻게 외우냐? 이 숙종 때가 되면 여진족이 쑥 성장을 한다. 그냥 그 전까지는 부족별로 뿔뿔이 흩어져 그냥 있었던 애들인데 숙종 때 쑥 성장을 해서 쑥 성장한 애들 막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진족을 막기 위해서 별무반을 편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참고로 북방 유목민족인 여진족의 기병을 막기 위해서 신기군 중심의 별무반을 조직을 했죠. 그리고 저희 현종 때 업적 중에 거란을 막기 위해서 간목 양마법이라는 걸 시행했어요. 이게 뭐예요? 양을 키우는 거죠. 양을 기르는 법이에요. 왜? 북방민족을 막으려면 북방민족이 유목민족들이라서 말을 다 잘 타고, 그러니까 걔네들을 막기 위해서는 기병이 필요해서 말을 필요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숙종 때 남경 개창 도감이라는 걸 설치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 남경을 건설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앞선 왕인 아버지였던 문종 때 한양부를 남경으로 승격시켜요. 그래서 여기서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시켰다는 얘기는, 이게 한양이 예사로운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격을 높여줬다는 얘기예요. 남경으로. 그래서 문종이 최대 전성기를 이끈 문종은 미래를 말아보는 안목이 있어서 조선시대 수도가 될 한양을 이제 남경으로 승격을 시킨 거고, 숙종 때는 이게 남경 개창도감을 설치해서 이게 어떤 의미냐? 한양을 대놓고 키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경을 제대로 신도시로 한번 건설해 보겠다. 그래서 남경을 개창한다는 얘기가 창건한다 이런 얘기예요. 창건하는 도감이 관청이라는 얘기잖아요. 임시관청. 그래서 남경을 제대로 창건하기 위해서 관청까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신도시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작심하고 한양을 키우려고 한 게 바로 숙종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왜 그러면 남경개창도감을 숙종 때 건설하려고 했냐? 일단 아버지인 문종 때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시켰으니까 이 남경을 좀 더 본격적으로 신도시로 만들려고 했고, 왜 본격적으로 신도시로 만들려고 했냐? 이 숙종은 왕권 강화가 주 목적이었죠. 왜? 조카를 몰아대고 왕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관리들이랑 좀 껄끄럽고 이러니까 당시도 개성은 귀족이 아지트기 때문에 이 개경이 아닌 다른 도시, 남경에 힘을 실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남경개창도감을 설치해서 개경보다는 다른 지역에 좀 더 힘을 실어주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윤관이 숙종이 가장 믿을 만한 신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윤관이 남경개창도감의 감독이 돼서 남경을 건설합니다. 숙종은 평양에 기자사당을 건립합니다. 신기한 건 고려 충수광 때도 기자사당을 건립을 해요. 그래서 숙종, 충수광, 숙자돌림이 기자사당과 연관이 많구나. 이런 특징이 있고 이걸 외우기 위해서 자, 기자는 우리에게 숙부와 같은 존재다. 작은아버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러냐? 중국 사람이에요. 기자는. 중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문물을 전해주는 등 도움을 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니까 우리와 같은 직계핏줄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 도움을 준 이 삼촌이나 작은아버지가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갖고 나와 아버지와 같은 직계핏줄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 용돈 주고 이런 존재니까 우리나라에 도움은 줬으나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 기자는 우리에게 한 숙부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기자는 숙부 그러면 숙종 때 그리고 충수광 때 기자사당을 건립했구나. 그래서 기자사당은 숙자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외우시고, 자, 제가 숙종이 조카 몰아내고 왕이 되면서 문벌귀족과는 관계가 좀 껄끄러웠다고 했죠. 그래서 이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개경이 아닌 다른 지역에 뭔가를 막 지으려고 해서 남경개창도감도 설치를 했고,
또 이제 서경에는 기자사당을 건립한 것도 개경이 아닌 다른 곳에 뭔가 좀 설치를 해서 문벌귀족의 아지트인 개경이 아닌 다른 곳에 뭔가를 좀 하려고 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외우세요. 그리고 숙종은 국자감에 서적포라는 출판부를 설치를 해요. 선대왕 아버지였던 문왕 때 최충동 문벌귀족의 사학 전성기였죠. 그러니까 숙종 때는 이거 안 되겠다. 사학이 너무 발전하니까. 그래서 관학진흥책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사학이라는 게 문벌귀족의 힘이 강해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같은 사학에서 공부하면서 서로 결속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사학이 강성해지니까 문벌귀족의 힘이 더 세죠. 근데 숙종은 문벌귀족의 힘을 누르려고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숙종은 국자감에 서적포를 설치하면서 이게 관학진흥책을 좀 펴야겠다. 그래서 이 서적포를 통해서 관학진흥책의 포문만 열었다. 그래서 서적포 설치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숙종은 이 아버지였던 문왕 때 사학이 너무 발전을 해서 관학진흥책을 펴야겠다. 그래서 그 시작만 해서 서적포를 통해서 관학진흥책의 포문만 열었다. 그러니까 관학진흥책이 굉장히 많아요. 칠제설립, 양형고설립, 경사육학 설치 굉장히 많은데 그 시작은 서적포, 포문을 열었다 해서 관학진흥책의 시작은 서적포구나. 포문을 열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 시작은 바로 숙종 때 서적포를 열어서 포문을 열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천이 해동천태종을 개창을 했어요. 그리고 국청사라는 걸 완공했는데 의천이 교정을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한 곳은 흥왕사예요. 그래서 문종 때 왕이 흥하는 절 해서 흥왕사라고 지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흥왕사에선 교정 통합을 하는데 노력한 절이에요. 근데 이제 교정을 통합하고 나니까 더 욕심이 생기겠죠. 이거 내친 김에 선종까지 통합해야겠다. 이러면서 선종까지 통합하기 위해서 천태종을 개창을 했고요. 의청이. 그 천태종을 개창한 절은 국청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숙종 때다. 아버지 문종 때는 교종을 통합하기 위해서 흥왕사, 그리고 형이었던 숙종 때는 이 선종까지 합쳐서 통합하려 했고 이 천태종을 개창한 곳은 국청사다. 이걸 외우려면은 의천이죠. 천태종을 세워서 교종에 나아가서 선종까지 통합하려고 했죠. 그 절 이름이 국청사예요. 그래서 다 천이 들어가죠. 천천천. 의천, 천태종, 국청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참고로 광종 때 규녀는 귀법사 주지였고 교종 통합을 추진한 또 한 명의 스님은 규녀예요. 그리고 교종 통합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또 한 명은 의천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숙종은 주전도감, 화폐를 주저하기 위해서 설치한 관서죠. 이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화폐를 주저합니다. 그러면서 만든 게 해동통보, 해동중보, 사만통보, 동국통보, 그리고 은병 이런 걸 만들어내요. 여기서 통보 많은데 통보는 유통되는 보배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유통되는 보배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죠. 그래서 유통되는 보배에서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원래는 송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의천이 송나라에서 이 금속화폐 쓰는 거 보고 금속화폐를 사용하자 이걸 주장을 했어요. 의천은 승려지만 또 왕자이기도 했잖아요. 왕의 아들이니까 제도나 정책에도 관심 많아서 불교 관련 정책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그 밖에 다른 정치 관련 정책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래서 주전도감 설치 주장한 사람이 의천이에요. 그러면 숙종 때 주전도감 설치한 걸 어떻게 외우냐? 자, 숙종 때 별무반을 설치했죠. 근데 이 기병을 키우려면 말이 필요한데 말 사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숙종은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돈을 발행했다. 화폐를 발행했다. 해동통보, 해동중보 이런 걸 발행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 숙종은 주전도감 설치해서 화폐를 발행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숙종이 보니까 또 남경계창도감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이제 한양에 신도시를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신도시 만들려면 또 돈 엄청나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또 돈이 필요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숙종은 일반화폐, 해동통보, 해동중보 이런 일반화폐 가지고는 도저히 신도시 건설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고액화폐인 은병을 발행했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은 숙종 때 은병이라는 고액화폐도 발행했구나. 이게 또 은병 비슷한 게 숙종 때는 은병, 충렬왕 때는 쇠은, 은을 쪼개서 만든 거고 충해왕 때는 소은병을 발행했고 왕마다 또 은병의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숙종 때 은병 발행 이것도 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스토리, 숙종 때 별무반 설치해서 돈 필요하니까 주전도감 설치해서 일반화폐, 해동통보, 해동중보 등 일반화폐 발행했는데 숙종 때 또 남경계창동감 설치해서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니까 더 큰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화폐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엄청 고액화폐인 은병을 발행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동통보, 해동중보, 해동 들어가는 게 많죠. 이걸 외우기 위해서 처음에 성종 때 목사님을 위해서 건원중보라는 화폐를 발행했다고 그랬죠. 근데 건원중보는 철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겁고 딱딱해.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물은
금속화폐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구리로 만든 게 해동통보예요. 그래서 철은 이제 건원중보는 철이고 이걸 부드럽게 좀 가볍고 무른 화폐로 만들기 위해서 구리로 만들었고, 그래서 이걸 외우기 위해서 해동 들어가는 거는 이제 숙종 때 만들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원래는 철이었는데 구리로 만들었다. 철을 해동해 좀 녹여. 그러면 가볍고 물은 구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그래서 철이 너무 무겁고 딱딱하니까 이걸 좀 해동해서, 그래서 무르고 가벼운 구리가 되게 만들었다 해서 건원중보는 철로 만들었고 해동통보부터는 구리로 만들었다. 그래서 해동을 했으니까, 철을 해동했으니까 해동통보, 해동중보는 구리로 된 거고 숙종 때 만든 거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숙종 때는 고급록이라는 걸 박인량이라는 사람이 저수를 해요. 그래서 이 고급록은 숙장 때는 박인량, 충렬왕 때는 원부와 허공이라는 사람도 고급록을 쓰고요. 공민왕 때 이인복이라는 사람도 고급록을 써요. 그러니까 고급록이라는 책은 여러 왕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왕마다 고급록의 의미를 제가 부여해서 한번 외워볼게요. 숙종 때는 고액화폐 은병 발행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돈 많은 숙종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돈 얼마든지, 돈 많이 들어가도 좋으니까 아주 고가의 고급의 책을 한번 만들어라. 이렇게 신하인 박인양에게 이제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숙종이 그 명을 받들어서 박인양이 고급록, 아주 고가의 돈이 들어가서 만든 고급록을 저수를 했다. 고급록 비슷하니까 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고급록은 뭐냐? 당시 최고 석학들에게 엄청난 원고료를 지불하고 원고를 받아서 만든 책이 고급록이다.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고급록이겠죠. 그리고 박인량이라는 걸 외우기 위해서, 박인량은 돈 엄청나게 들어가서 만든 고급록을 어떻게 저수를 했냐? 대박인 것처럼 대박인양 저수를 했다. 그래서 박인량이니까 돈 많이 들어가서 고급록을 만들었으니까 대박인양,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대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박인양 저술했다. 그래서 고급록은 대박인양 저술한 박인양이 어느 왕 때? 숙종 때. 돈이 많았던, 은병 발행해서 돈이 많았던 숙종 때 돈 많이 들어가서 만든 책 고급록을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냐? 대박인양 만든 박인양이 만들었다. 이렇게 외우세요. 자, 연도 숙종은 105년까지예요. 앞에 천은 당연히 붙는 거고, 그래서 105년까지는 숙종이 이제 임기를 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문종은 문 앞에서 벨, 종을 누르고 빵 팔아요? 빵 파삼? 이렇게 해서 083이었죠. 자, 숙종은 1105년까지예요. 그래서 숙종은 옷 입는 사이즈가 105였다 해서 105로 외우시면 돼요. 숙종은 성장기에 쑥쑥 자란 거예요. 숙종이니까 쑥쑥 자라가지고 옷 사이즈를 105면 엑스라지죠. 그래서 105라는 엑스라이즈, 굉장히 큰 옷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숙종에 입는 옷이 사이즈가 105였어. 그래서 숙종은 1105년까지 왕이었다. 이렇게 외우세요. 업적 정리해 볼게요. 조카 몰아내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숙부가 조카 몰아내고 숙종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국에 가서 이걸 해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믿을 만한 신하 윤관을 신임해서 윤관을 중국에 보내서 이 자기가 왕이 되는 과정을 해명을 했다. 그러니까 조카를 몰아내고 비정상적으로 왕이 되니까 문벌 귀족들과는 대립을 했다. 그래서 숙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 귀족의 아지트인 개경이 아닌 다른 곳을 개발하려고 해서 남경계창도감 설치하고 이제 남경을 개발하려고 했고, 평양에는 기자사당을 건립했고 이런 식의 업적들이 있었죠. 숙종 이름을 가지고 외울 수 있는 건 윤관이 별무반을 이제 부대를 만들었다. 어떻게 여진족이 쑥 성장하니까 여진족 막기 위해서 별무반을 편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평양의 기자사당도 기자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만 같은 핏줄은 아닌 숙부와 같은 존재다 해서 기자를 숙부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셔서 충수관과 고려 숙종 때 이제 기자사당을 건립을 했다.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 문정업적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건 아버지가 이제 한양을 남경으로 이제 승격시켰고, 그 남경을 본격적으로 이제 제대로 한번 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남경계창도감, 남경을 창건하는 관청을 설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국자감의 서적포 설치, 문종 아버지 때 사학이 너무 융성하니까 사학은 문벌귀족의 힘이 되니까 안 되겠다. 관학을 진흥시켜야겠다. 그러면서 관학진흥책을 만들어서 서적포를 설치해서 포문만 열어서 딸랑 업적 하나더라. 관학진흥책 관련 업적은 서적포 해서 포문만 열었고, 그 다음 아들인 예종 때 다양한 관학진흥책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동생이 의천이에요. 숙종 동생. 그래서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했어요. 어느 절에서? 국청사. 그래서 천으로 외우라 했죠. 의천, 천태종, 국청사.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의천이 송나라 갔을 때 금속화폐 쓰는 거 보고 우리 고려도 금속화폐 써야 돼. 이렇게 주장해서 주전도감을 설치했다. 그리고 제가 주전도감 설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돈 많이 들어가는 기병 설치하기 위해서 별무반 설치하고 남경계창도감, 남경은 신도시로 개발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 해동통보 같은 일반 화폐도 만들고 고가의 은병도 만들더라. 고가의 은병 만들어서 돈이 많아지니까 숙종이 야, 돈 아무리 많이 들어도 되니까 고급 책 만들어. 그러니까 그 고급 책 만들라는 명을 받던 박인양이 이제 고급의 책, 고급록을 저술하고 대박인양 저술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